제자들에게 문득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 잡초는 없다. 이름 모를 풀만 있다. 만약에 그 풀이 없다면 산은 어떻게 됐고 손은 어떻게 먹였고 농사는 어떻게 지었고 걸음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이제 얼마쯤 지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 하세요? 그래서 잡초 뽑고 있다. 했더니 잡초가 아니라네요. 아이고 미안하다.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 모시고 싶어 하시는 귀한 분 김홍신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뭐 늘 활동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방송에서는 안 나오시니까 셀프 TV 구독자들이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방송 처음인데요. 네, 라고 물어보고요. 유인경 선생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아하. 설레면서 왔어요. 어머, 저도 놀랐어요, 선생님. 찌찌뽕 이렇게. 근데 요즘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올해가 김홍신 문학관 네. 5주년 세상. 돼요. 그래서 네. 6월에 이제 더우니까 9월에 보니까 이제 중간에 명절이 껴 있어서 맞아. 9월 28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네. 행사를 논산 김홍신 문학관 네네네. 근데 이제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책을 써서 그날 오신 분들에게 증정을 하려고 책을 한번 써서 지금 출판사에 다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교정을 아마 이번 주 중으로는 재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뭐 문학관 5주년 행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새 책도 마무리 작업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징글징글하게 베스트셀러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렵다. 근데 수식어가 밀리언셀러잖아요.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인간 시장은 그게- 580만 부? 예, 그게 인세아가 얼마나 그 시절에 네. 1981년이거든요. 그 시절에 이제 내자마자 네. 1개월 만에 네. 7만 부가 팔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출판사가 포니2라는 자동차를 하나 기념으로 사줬어요. 그 2년 만에 100만 부 돌파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밀리언셀러로 기록이 됐죠. 네. 그 제가 역사적 인물이 됐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출판사에게 총 자동차를 4번 받았어요. 그 대신 출판사는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건물 졌죠. 그쵸. 예, 아무튼 김홍신 문학관 5주년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참 고맙게도 개인적인 행사에 일체 참석을 안 하시는 법인스님께서 와서 증문 접수해 주시기로 감독 스님이 증문접수 저 너무 좋아하는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그 목까지 뻗쳐나온 그 통증이나 살 같은 게 다 해지는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꼭 이렇게 원고지에 펜으로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은 글이거든요.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상처를 향기로 만들어주는 게 문학 활동이거든요. 영혼의 상처를 향기로. 예,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그래요. 죽을 때 머리맡에 온 것이 그다음에 만년필을 제 손에 쥐고 죽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책이 나오면 139번째 책이거든요. 세상에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죽기 전에 책 150권을 쓰겠다. 그거는 뭐 저는 충분히 쓰실 수 있으려고 믿는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선생님 예컨대 중국 보면 대하 소설들 있잖아요. 네. 막 무슨 막 싸우는 뭐 위협 소설 같은 거야 150분 금방이죠. 선생님은 뭐 인간 시장도 쓰셨고 대발에도 쓰셨고 뭐 인생 명언도 쓰셨고 뭐 동화도 쓰셨고 너무 다양한 장르를 다 쓰시잖아요. 다양한 장르를 쓰실 수 있는 비결은 또 뭐예요? 저는 도저히 동화나 동시를 못 쓰겠어요. 현직 대법관께서 지방법원 법원장 할 때 네. 그러니까 판사분들 좀 교양
강좌를 해달라고 그래 갔어요.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는데 간부더라고요. 네. 저보고 그래요. 글이 가장 잘 써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마감 전날 밤 늦게. 이제 그것처럼 거기에 이제 몰입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람과 그 유영경 선생님처럼 대화를 하고 소설가고 그 많은 활동을 하니까 상당 비슷하게 자기 사연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 얘기를 쓰면은 삼국지 10권거리는 된다. 그런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권거리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여곡절, 고뇌, 근심걱정, 그 다음에 실패, 좌절, 이런 그 고통에 많은 분일수록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100년 산 거와 같고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으면 100년을 살아도 네. 뭐 10년도 못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부단히 이렇게 부딪혀요. 세상과 사람과 사건과 이렇게 부딪혀서 거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글 쓰는 거니까 그때 이제 글로 형상화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독자로서 이렇게 있는 책과 이렇게 있는 책과 그다음에 뭐 만화책을 볼 때와 그러니까 제 루틴도 좀 달라 자세도 달라지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시면 선생님의 자세도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안에서 배움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어느 책이든 간에.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제 스승인 거예요. 저자가. 네. 아무리 어리더라도. 네네. 그게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네. 제 스승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 속에 나타나는 이제 주인공의 행동 양식.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자 맹자 뭐 이런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나온 것이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참 줄을 쳐요. 그리고 이제 그 공책에다가 메모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세상 천지에 다 스승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수할 때 제자들에게 문득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 잡초는 없다. 이름 모를 풀만 있다. 만약에 그 풀이 없다면 산은 어떻게 됐고 손은 어떻게 먹였고 맞아요. 농사는 어떻게 지었고 걸음 어떻게 했냐. 그다음 벌나비는 어떻게 됐고 말하자면 벌레들은 어떻게 살았겠냐. 근데 우리는 잡초라고 한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얼마쯤 지나는데 몇 달 지났는데 거기서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서 이렇게 풀을 뽑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지금 뭐 하세요? 그래서 잡초 뽑고 있다. 잡초가 아니라네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런 게 이게요. 이 사람의 그 습성,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의 그 일반적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그 매달려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선생님 소설가 하셨는데 정치하셨잖아요.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기자 시절에 선생님이 그 모범 의정상을 하시는 거를 취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참 고맙게도요. 그 시절에는 시민단체하고 언론, 기자가 뽑은 뭐 무슨 그런 있어요. 것들이 많았어요. 참 운이 좋게 8년 연속 의정평가 전체 1등을 했죠. 매년 1등, 그다음에 4년 종합 1등 이렇게 해서 8년 연속 1등을 해봤어요. 껌 같은 거 참 예리한 제보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처럼 막 시비 걸고 물어뜯는 게 아니라 정말 날카롭게 그러니까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정책으로 싸워야지 그 언성 높여서 하는 것은 그건 뭐 골목 작은 건달들이나 하는 거지. 그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은요
국민 대표자잖아요. 그럼 국민 대표자답게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하고 행정감시니까,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네. 이걸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나만 울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네. 틀렸다, 내가 옳다가 아니고 네. 상대와 나는 다르다라는 관점을 가져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틀렸다고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의미를 연상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스피집을 내면서 거기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반성문을 썼어요. 아주 그 제 인생을 통틀어서 반성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게 국회에 있을 때도 아무리 뭐 제가 잘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옳다고 주장을 했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저만 옳은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옳은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에 우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간시장이나 글을 쓰면서 너무 그 정치권을 그 지도자들이 심하게 비판했어요. 네. 실명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당 총재 사모님은 저보고 만났더니 저를 너무 미워했대요. 우리 남편을 이렇게 비판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반성문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제 인생 전체를 반성문 써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을 옳고 그름을 볼 게 아니고 나와 다르구나. 그것도 인정을 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근데 8년 동안이나 계속 최고 의정 활동 상을 받으시면 내가 정치를 탁월한 역량이 있구나라는 건 이제 객관적 인정을 받으신 건데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오선 육선 막 이러고 싶은데 어떻게 딱 안에 이런 마음 생기셨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온 그 환경적 조건은 네. 아내가 죽었어요. 아 맞다. 사모님이 그게 49살밖에 안 됐는데 그걸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잊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소설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세상으로. 네. 근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게 나는 소설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 네. 라는 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6개월을 남겨놓고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발의 역사소설을 쓰는 거다. 그래서 이제 두문불출하고 완전히 몰입을 했던 것이죠. 네. 근데 지금도요, 난 오늘 죽어도 다른 건 몰라도 발해를 써서 잃어버렸던 우리 역사를 되살려 놨다는 거. 그 다음에 승자의 논리로 역사가 기록이 돼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는 패자잖아요. 근데 이 패자가 진정 아름다운 정신사를 갖고 있다. 예, 일본 학자들이 발해 멸망은 백두산 천지가 폭발해서 망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대한 나라가. 일본 보고요. 내가 장애이고 네가 사회의 나라다. 이 정도 크게 치는 나라거든요. 그런 거대한 역사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자료를 찾아 가지고 그 소설을 썼죠. 자료가 드물었을 텐데요. 없지요, 거의. 네. 그래서 지금도 너산 김홍춘문학관에 가면은 제가 참고했던 책 500여 권 중에 한 3분의 1쯤은 거기서 갖다 놨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갖다 놓을 수 없는 귀한 책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라면 솔직히 인간시장의 여생이 기억 안 나세요? 해적판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더 희한한 게 가짜 김홍신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영상 매체 텔레비전에 잘 안 나갈 때니까 네. 제가 김홍신이라고 속여가지고 네. 여성에게 피해를 줘요. 갈취를 하죠. 그냥 갈치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물어서 그 여성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 열고 들어와서 저를 보니까 아니게 되죠. 아내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건 그 신문 연재소설 하면 사진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갔죠. 옛날에 안 나갔죠. 안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방송에 나가서 네. 얼굴을 자꾸 알려라, 피해를 안 주려면. 그래서 그 토크쇼에 나가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게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두 사람 이야기가 함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는 시골에서 제가 그 신문이나 이런 데 연재 소설하면 그 시절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아들이 소설가라고 하는데 몰라요. 신문을 안 보니까. 그쵸. 모르는데 텔레비전에 한번 나가니까 모든 동네 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아무개 나왔어, 아무개 나왔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효도를 제가 한 거예요. 출세였어. 그 어머니가 제가 내려간다고 전화를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해놓는 양반인데 갑자기 저보고 뭐 좀 더 사야 되니까 나 좀 데려다 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탔는데 시장 복판이 얼마나 좁아요. 니어까지 있고 이렇게. 거기 가셔야죠. 거기를 가서 이 옛날에 그 자동차를 이렇게 힘으로 열어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손잡이로 돼. 네, 그럼 뒤에 어머니가 탔잖아요. 나 앞에 운전하고 열고는 앞에도 열어놔요 엄마가. 우리 아들 봐. 그래갖고 아무개 엄마 아무개 없나 그러면 우리 아들 왔어. 그 가서 사는 게 별게 없어요. 근데 아들 자랑을 하려고 그 복잡한 시장통을 한 바퀴 돌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라는 걸 거절할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하게 된 거예요. 네.